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16일입니다. 오전 11시를 넘었습니다. 한반도의 대결 구도를 저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합니다.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 즉 자본주의냐 사회주의 독재냐를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즉 북한 노동당 정권이냐 대한민국이냐 자유냐 폭압이냐의 대결이므로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여기에 타협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내세우는 게 연방제 통일입니다. 연방제 통일은 적과 아군이 동거할 수 있다. 선과 악이 동거할 수 있다. 흙탕물과 샘물이 섞여서 사람이 마셔도 된다 하는 이런 사기입니다. 이 민족사의 정통성은 어떻게 보면은 삶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에서는 한민족이 하나의 나라를 만드는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7세기 말에 신라가 삼국통일한 이후에 지금까지 후삼국 시절 그리고 최근 분단 한 100년을 제외하고는 1300년 동안 일민족 일국가의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이 한반도에서는 일민족 일국가의 원칙이 있습니다. 한민족을 대표하는 정통국가 챔피언 국가는 하나여야 한다는 대명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북한도 남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나쁜 습관이 이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의 머릿속에 퍼져가지고 이런 용어로서 나타납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거 헌법 위반입니다. 한반도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만이 정상입니다. 김정은은 정상이라고 참칭해서는 안 됩니다. 챔피언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또는 북미 회담이라고 해요. 북미는 반국가 단체를 우리의 동맹국보다 앞세우는 가치관이 전도된 뒤집어진 용어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이거 다 안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북한과 4.27 판문점 선언을 하면서 우리 민족끼리 이른바 민족 공조를 해가지고 자주 통일하자 이런 완전한 사기적 문장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민족 반역자와 어떻게 민족 공조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하는 것은 민족 반역자와 민족 공조하자는 자는 민족 반역자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오늘 조선일보 전문기자 칼럼에 지혜범 동북아시아 연구소장, 이 조선일보 부설기관입니다. 전 북경특파원이 이승만 박정희의 성공 역사를 지우는 문정권이라는 이 칼럼을 썼는데 이것은 이 역사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아주 보기 드문 읽기 힘든 글입니다. 어떻게 보면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좌익 지식인들 글입니다. 이 글을 좀 소개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한반도의 본질적 대결구도,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느 쪽이 우리 국가의 영혼, 민족의 영혼을 사로잡느냐 하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국가의 영혼, 민족의 영혼이라면 그게 바로 역사관입니다. 역사관. 어느 쪽이 역사의 정통이냐? 민족사의 정통은 북한이냐, 남한이냐, 김정은이냐, 대한민국 국민이냐 하는 이 싸움의 본질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글이.
중국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중국 북경 특파원을 한 분입니다. 지혜범 기자. 중국의 국가 행사 때마다 최고 지도자가 꼭 하는 일이 있다. 전임 지도자들을 치하하는 일이다. 작년 12월 18일 개혁 개방 40주년 때 시진핑도 그랬다. 마오쩌둥 동지는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했고 덩샤오핑 동지는 개혁 개방의 역사적 결단을 내렸다. 장쩌민 동지는 3개 대표 사상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 목표를 제시했으며 후진타오 동지는 과학적 발전관을 통해 전면적 소강은 물질적으로 안락하다는 뜻입니다. 소강사회 건설의 이론적 창조를 이루었다. 이러한 찬사는 물론 역사 해석 권한을 독점한 중국 공산당의 일방적 결론이다. 그럼에도 이런 발언이 사회 통합에 도움이 된다고 그들은 믿는다. 우리 사회는 어떤가? 이 지혜범 기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연설을 할 수 없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으로 나라를 세우고 박정희 대통령은 부강병 정책으로 민주화의 물질적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 취임사를 했으면 좋았겠다는 불가능한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지도자가 이렇게 선배들의 역사적 노고를 딱 정리하면은 그 나라가 안도가 됩니다.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만 민주정부다. 그 전 세대는 다 불의의 시대를 만든 사람이다. 정의 독점 세력입니다. 정의 독점 세력. 한국은 중국보다 학문 연구가 자유롭고 토론을 통해 이견을 더 잘 조정할 수 있는 나라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객관적 원칙과 기준 없이 이중잣대로 인물을 평가하고 역사를 반대파 공격의 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건국과 발전의 역사가 부끄러운 역사로 둔갑해 청년들에게 각인되고 있다. 역사를 국민 통합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역사를 흉기로 사용한다 이겁니다. 역사를 흉기로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 자랑스러운 역사가 그 자체로서 자랑스러운 것을 굳이 깎아내린다 이거죠. 굳이 깎아내린다. 그러면 역사가 아주 살이 찌고 좀 후덕하게 보여야 될 텐데 깎아내리니까 후손들이 깎아내리니까 역사가 그냥 막대기처럼 작아져 버립니다.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역사 두 가지를 꼽는다면 신라의 삼국통일이죠. 그리하여 민족의 보금자리를 한반도에서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딛고 국민국가를 만들었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즉 이승만 주도의 대한민국 건국이죠. 신라의 삼국통일은 김춘추, 김유신, 문무왕이 주도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은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많은 국민들. 그런데 이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신라의 삼국통일을 부정하면은 우리 민족사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뿌리가 뽑혀버립니다. 그런 짓을 좌익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역사를 흉기로, 뾰족한 흉기로 갈아가지고 사람들이 가슴을 찌르고 머리를 혼란시키는 데 사용한다 이거죠. 이중잣대로 인해 역사인식에 혼란을 준 대표적 사례는 2003년 7월 노무현 대통령의 중국 칭화대 발언이었다. 청화대학이죠. 북경에 있는. 노 전 대통령은 존경하는 중국 정치인으로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을 꼽았다. 모택동과 덩소핑을 꼽았단 말이에요. 두 사람은 중국을 건국하고 경제 발전을 이룬 지도자이지만 동시에 수천만 자국민을 굶겨 죽이거나 이건 모택동이고 탱크로 수천 대학생을 깔아 죽인 잔혹한 독재자이다. 이 덩소평의 천안문 89년의 천안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은 중국의 독재자는 존경하면서 우리의 건국과 경제발전의 주역 이승만, 박정희는 깎아내렸다. 역사적 인물평가에서
형평성을 잃은 것이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 나라의 영웅을 좀 약점이 있더라도 더 키우는데 노무현은 중국의 두 지도자는 어마어마한 약점이 있는데도 죽여주고 한국의 두 대통령은 약점이 그렇게 많지 않는데도 깎아내린다. 형평성을 잃었다. 한국 현대사는 중국보다 100배는 열악한 상황에서 건국과 발전을 이룬 놀라운 여정이었다. 이승만은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식민지에서 해방된 최빈국에 유엔이 인정한 자유민주정부를 세웠고 한미동맹으로 한반도 평화 환경을 만들었다. 박정희는 배고픔을 숙명으로 알던 국민을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일어서게 했고 세계의 조롱을 딛고 중화학공업을 키워 경제 도약을 이루었다. 공고나 상고를 졸업해도 노력하면 중산층이 될 수 있는 희망을 심었다. 근사한 이야기네요. 공고나 상고를 졸업해도 중산층이 아니라 중상층, 상층까지 올라갑니다. 한국은. 아직 사다리가 있어요. 누구는 지금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는데, 그러나 한국 좌파는 여기라는 것은 이승만 박정희 세력, 문명 건설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친일과 독재의 딱지를 붙여 집요하게 공격했다. 해방 후 70년은 친일과 변절자를 위한 조국이었다는 2015년 이종걸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은 이들의 역사관을 상징한다. 한국 좌파의 현대사 죽이기는 실수나 몰리의 탓이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 철저히 계획된 행동이다. 계획적으로 무식해서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획적으로 역사를 흉기로 만들고 있다. 이 한민족사의 위대한 영웅들을 죽임으로써 자신들의 장기 집권을 노리고 있다. 이 말이죠. 문재인 정권은 올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계기로 반일민족주의를 대대적으로 부각시키려 한다. 그 징조가 벌써 보입니다. 반일민족주의. 사실은 이 민족주의란 말은 여기 적당한 말이 아닙니다. 반일인종주의, 인종주의. 민족주의라고 하지만은 자세히 현미경을 들여다보면은 인종적 민족주의, 배타적 민족주의, 계급적 민족주의입니다. 이승만 박정희를 친일 프레임에 가두고 한국 현대사 전체를 민중사관으로 뒤집으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중결 출신 교육감들이 채택한 역사 보조 교재는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임을 부정하고 유엔 결의를 했는데도 유엔 결의 자체를 부정하거나 왜곡하거나 조작합니다. 일부 중고교 교사는 김일성 무장투쟁이 민족의 정통 역사라는 시각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려 한다. 김일성이가 항일 무장투쟁한 목표는 뭐냐? 중국 공산당을 위해서 한 겁니다. 한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한 거 아닙니다. 김일성은 당시 중국 공산당 소속이었어요. 그러니까 탄압을 받으니까 진압 대상이 되니까 소련으로 가서 이번엔 또 소련 군인이 됐어요. 그래서 1945년 9월 한국에 올 때는 소련군 대위 복장으로 왔습니다. 이런 거 안 가르치죠. 이제 우리 국민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이승만 박정희 죽이기는 북한과의 연방제로 가기 위한 거대한 역사 공정이라는 것을. 이게 이 칼럼의 핵심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이승만 박정희 죽이기는 북한과의 연방제로 가기 위한 거대한 역사 공정이다. 역사 공정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고 역사 조작이라는 뜻이죠. 역사 왜곡이라는 뜻이죠. 연방제로 가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이며 민족사의 정통국가라는 그 역사관, 영혼을 빼버려야 합니다. 혼을 빼버려야 합니다. 을을 빼버려야 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승만 박정희를 폄하하고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한 칼럼을 참 보기 어렵습니다. 정말 잘 쓴 글입니다. 문 정권이 지난해 초 자유를 삭제한 헌법 개정안을 낸 데서 이미 그 의도가 드러났다. 자유를 다 삭제한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삭제하려는 노력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한 민주주의만 지금 가르치도록 교과서를
고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작년 올해 신년 기자회견 연설문에서 자유란 말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자유를 기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를 미워한다면 자유를 딛고 서 있는 대한민국을 부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대통령 문재인이란 말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15일 발간된 문정권 아래 첫 국방백서는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란 문구까지 삭제했다. 이게 바로 역사 조작이죠. 북한군을 적으로 보라고 헌법이 명령하고 있는데 국방부는 헌법에 불복한 것이죠. 그러면 이 국방부의 적은 북한군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체계 아닐까요? 이러한 흐름을 방치하면 해방후 한국민이 피땀 흘려 이룩한 성공의 역사가 송두리째 말살되고 그 자리를 지구상에서 가장 실패한 전체주의 왕조인 김일성 일가 3대의 역사가 대체하게 될 것이다. 이게 꿈같이 여겨지지만은 연방제 통일한 다음에는 김일성이가 한민족의 챔피언으로 등장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일성이가 스탈린의 꼭두각시가 이승만 대통령은 김일성이란 말을 입에 담지도 않았습니다. 상대도 하지 않았어요. 항상 스탈린이라고 했습니다. 스탈린이 조종하는 김일성은 사람을 안 봤습니다. 오로지 스탈린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짜 허수아비, 그러니까 우리가 북괴라고 불렀던 거 아닙니까? 북한 괴뢰, 북한 허수아비, 이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김일성 일가 3대의 역사가 대체하게 될 것이다. 꿈 같은 이야기로 들립니까? 이제 국민은 제2의 건국을 하는 심정으로 거대한 음모에 맞설 때다. 결론입니다. 거대한 음모에 어떻게 맞서야 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손발, 그리고 지갑을 열어야죠. 손발, 입, 막 떠들어야 됩니다. 이런 역사 조작에. 이승만, 박정희 죽이기는 북한과의 연방제로 가기 위한 거대한 역사 공정이다. 이 말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